저명한 미국의 과학 전문 매체 라이브 사이언스에서는 2005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베스트 10을 선정했습니다. 그 대망의 1위는 말라리아 등으로 연간 200만 명을 사망하게 하는 모기. 그 뒤를 잇는 2위, 사람에게 치명적인 도진인 아시아 코브라.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3위, 한 번에 60명의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 있는 호주의 이것이 선정되어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호주의 이것은 접촉하면 5분 이내에 사람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맹독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데, 실제로 호주에서는 1900년대 이후 이것으로 인한 사상자가 수백 명에 달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나라도 이것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 최근 환경이 오염되면서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2005년만 해도 300명 이상이 이것으로 인해 119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많이 볼 수 있는 이것과 접촉하면 상처가 찰지게 맞은 것처럼 부풀고, 심하면 발열, 두통, 호흡곤란, 그리고 민감 치질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바로 해파리입니다. 2006년 7월 서해안의 어느 해수욕장.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부인과 바닷가를 찾은 40대 박모 씨. 해파리 스타일인데요? 더위를 식히며 수영을 하던 그때 박모 씨는 물에 떠있는 뭔가를 발견합니다. 해파리인데 만졌구나.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쏘였어? 장난기가 발동한 박 씨는 모자같이 생긴 해파리를 머리에 쓰고 장난을 쳤는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잠시 후 박모 씨는 머리가 벌겋게 부어오르고 심한 통증을 느끼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박모 씨에게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늦었어도 쇼크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야, 그거 한 마리. 그제서야 해파리의 위험성을 알게 된 박모 씨. 이처럼 2006년 7월에만 해도 남해안의 한 해수욕장에서 해파리에게 쏘인 수영객이 약 60여 명. 그중 50여 명이 119 응급처치를 받고 12명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11월 말레이시아 해변에서 놀던 한국인 A야. 수영 도중 열대지방의 맹독성 해파리에게 쏘여 그 자리에서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례들의 공통점은 모두 독성이 강한 외래 해파리에게 쏘인 것. 외래 해파리. 최근 해수면 온도가 상승해 해파리의 먹이인 동물성 플랑크톤이 증가하면서 6, 7년 전부터 우리나라 연근에 해파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문제는 아열대 지방에 독성 해파리가 유입되면서 바다를 공포로 몰아넣는 것. 특히 4천여 개나 되는 촉수로 사람을 쏘는 대형 노무라 입깃 해파리와 또한 호주나 하와이 등지에서 나타나면 해변에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작은 불에건 해파리가 그것. 어떻게 갑자기 생겼지? 그렇다면 이런 독성 해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로 나가보겠습니다. 따뜻한 조류를 타고 외래 해파리가 쉽게 유입되는 남해안이 관찰 장소. 유유히 헤엄치는 돌고래가 발견될 정도로 평화로운 바닷가. 아직 해파리가 나타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 그런데 놀랍게도 유유히 떠다니는 해파리 발견. 아직 새끼 해파리지만 육안으로 보일 정도.
게다가 사람들이 수영을 즐기는 해변과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는데 저기 독이 있는 건가? 물 위가 이렇다면 과연 물속은 어떨까요?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크기가 작은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해파리. 떠다니고 저게 무서운 거라는 거잖아요. 이쁘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 만져보고 연안에서 싶었어요. 자주 볼 수 있는 무독성 보름달 물 해파리도 나타났습니다. 너는 독이 없고. 생김새는 아름답지만 수천 개의 촉수를 가진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와, 그지? 위협적이기까지 합니다. 역시 아름다운 독성 해파리류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 작은 불에간 해파리, 입방 해파리로 피부를 붓게 하고 통증과 발열 그리고 쇼크사로 이어지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파리의 머리에는 수십 개의 촉수가 늘어져 있는데 이 안에는 자세포라는 미세한 독침이 들어 있습니다. 해파리의 촉수는 매우 민감해서 피부에 닿거나 혹은 건드려도 순간적으로 독침이 나와 피부에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파리의 촉수에 있는 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채집하여 관찰해 보겠습니다. 관찰 대상은 물고기를 먹는 작은 불에관 해파리. 물고기가 해파리의 주변에서 맴돌자 어떻게 됐어요? 아직 안 보여. 작은 불에관 해파리의 촉수가 서서히 반응을 보이더니 내려오네요. 오, 야. 순식간에 촉수가 물 밑으로 내려와 공격 태세를 갖춥니다. 저걸 많아. 그리고 재빠르게 물고기의 꼬리를 낚아채는 해파리. 낚시네 완전히. 꼬리를 잡았어, 꼬리. 못 도망가요. 저 독사서 낚시. 그런데 놀랍게도 해파리의 촉수가 닿자마자 몸에 독이 퍼진 물고기가 파르르 경련을 일으킵니다. 죽었네. 어머. 맹수인데요, 맹수. 그리고 잠시 낚시하는 것 후 같아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물고기.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촉수의 독으로 물고기를 공격하는 해파리. 그거 죽이기만 죽이면 먹지 않나요? 실제 사람이었다면 살갗을 파고든 독침에서 독이 퍼져 마치 치직으로 맞은 듯한 상처는 물론 발열, 오한,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을 유발해 민감 체질의 경우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이처럼 잠시 스치기만 해도 피부에 독침을 쏘는 해파리. 지금 여러분이 발을 담근 바닷가에서도 해파리에 쏘일 수 있습니다. 그럼 특히 해파리를 조심해야 하는 지역은 어딜까요? 난류가 유입되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해파리가 많이 발견되는 곳. 남해. 이곳은 동남아시아에서 조류를 타고 밀려온 독성 해파리가 많이 발견되는 곳입니다. 또한 올해는 남해안의 해수면 온도가 1도 정도 상승한다는 예보가 있어 독성 해파리의 발생 시기가 빠르고 그에 따른 이동, 확산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니 수영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인천, 경기만이나 해안반도, 군산, 연근해 및 칠산 바다도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많이 발견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또한 동해안도 더 이상 해파리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더욱이 동해안에는 늦여름이나 가을에도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난류를 따라 북상하기 때문에 안전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바다 전역을 누비는 해파리, 특히 더더욱 조심해야 할 곳이 있으니 바다에서 부유물이 많고 거품이 많은 곳은 대부분의 해파리가 좋아하는 장소. 그리고 물의 흐름이 적은 항구나 만해 안쪽에서는 주로 독성이 강한 입방 해파리가 서식하니 바닷가 주민과 어민들은 이런 곳을 피해야 합니다. 여기 들어가면.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해파리를 만나 쏘일 수 있는 것이 문제. 그렇다면 해파리에 쏘였을 때 올바른 응급처치는 무엇일까요? 먼저 해파리에게 쏘여 해파리의 촉수가 신체에 닿아 있으면 손으로 해파리를 떼지 말고
바닷물을 부채질해서 해파리가 떨어져 나가도록 합니다. 이거 진짜 알아둬야겠어요. 그리고 깨끗한 바닷물을 상추에 부어 남은 축수가 떨어져 나가도록 합니다. 이때 해파리에게 쏘인 부분이 따갑다고 상처 부위를 맨손으로 만지면 다른 손에 해파리의 독침이 들어가 2차 부상을 입을 수 있고 살갗에 박힌 독침이 더 깊이 파고 들어가 염증과 통증이 심해지니 절대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식초를 상처 부위에 흐르듯 부어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베이킹 파우더를 물에 개어 바르면 독이 베이킹 파우더에 흡수되어 중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파리의 독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모래나 온수로 찜질해 통증을 경감시킵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하면 소염 진통제를 먹고 가려우면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아 가려움을 완화시킵니다. 만약 해파리에 쏘인 후 온몸이 붓거나 의식 상실, 멀미,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으십시오. 이는 독성이 강한 해파리에 쏘여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파리 출현 예보가 있으면 해변 출입을 삼가하고 해변을 거닐 때 쓰레기 부유물에서 해파리가 보이면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해변을 거닐 때는 반드시 신발을 신어 혹시라도 해파리 촉수에 발을 쏘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건 모래 가서 맨발로 가는데. 외래 해파리의 습격, 조심하는 것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바다에도 저렇게 많은 해파리가 있네요. 우리 저 휴가들 가실 텐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독이 강한지 안 강한지 어떻게 알아보는지. 맞아. 오, 맞네. 네, 그걸 좀 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그 버섯을 보면 식용버섯하고 독버섯을 보면 독버섯이 색깔이 예쁘고 모양도 예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해파리도 예쁘고 촉수가 긴 해파리가 있으면 가까이 가지 마시고 이제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음식점에서 먹는 해파리 냉채는 독 없는 해파리를 잡아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해파리는 기본적으로 다 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게 사람하고 이제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고요. 그 해파리 중에서 이제 식용 해파리가 금구 해파리라든지 숯불이 해파리, 그러니까 특정 먹을 수 있는 해파리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갓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먹는 거고 또 일반 사람들이 구분을 못 하니까 음식점에서 그냥 주는 거 그것만 드시고 바다에 가셔가지고 건져갖고 드시는 건 없더라고요. 아, 참 먹지도 못하는 것들이 다 와가지고.